지금 수학도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접선 무슨 접선? 그게 똑똑한데? 이중 접선이요? 근데 이거 우리 한번 푼 적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중 접선은 언제 존재할 수 있죠? 이중 접선은 언제 존재할 수 있냐고. 변곡점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3차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접선은 없습니다. 4차함수는 변곡점이 2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중접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4차함수라고 해도 얘는 뭘 반드시 갖겠냐면 극점 체계를 반드시 갖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 지금 미분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 이중접선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중접선 문제는 출제자들이 대부분 존나 착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없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뭐가? 3차. 아이고마. 왜 물어봐? 살짝 헷갈렸다고? 알았어요. 살짝 헷갈리는 것과 완전 헷갈리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자, 국어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구해봤는데 기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칙된 2번 접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의 반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3차함수의 접선을 다룰 때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짓을 4차함수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주로 되게 웃긴 게 또 접선의 개수 문제는 거의 3차함수를 가지고 물어보거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차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3차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지 아영이? 이걸 4차 방정식에 근거하게 해서 한 게 사실 교육과정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중근을 단위별로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알파, 알파, 알파 총 4개를 더했을 때 그 합이 0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라는 얘기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렇게 일 텐데,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푼다고 하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걸 인수분했을 때 곱하기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잖아요. 걔를 제곱 말고 합차를 먼저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전체의 완전 제곱이거든요. 그걸 전개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무엇이에요? 보기차입니다. 보기차식은 4차, 2차 상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하나의 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x의 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차피 다시 뭘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 존재해서 n이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실제 학교에 내신에서 문제를 푼다면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법이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빨리 답을 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막 정리하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됐어요?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5가 1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평균값의 정리로 풀 수 있지 않을까? f'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F'X의 범위는 사실상 뭐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평균 변화율의 범위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변곡 접선의 기울기를 묘사하지 못하는 걸 제외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F3을 물어봤으니까 5-3분의 F5-F3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가 2분의 1-A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이제 F'C죠.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고 했으니까 F'X의 범위가 -2분 3까지 한 얘기인데, 그게 당연히 3부터 5 사이에서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A의 범위, 이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나? 아니 친구들,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변곡 접선 혹시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되냐에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답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평균값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임의의 실수니까 사실상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 F'X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F'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이것도 같은 이유로 변곡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함수의 범위를 주고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추측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얘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주고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존나 특이한 말이죠. 존나 개 특이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안 특이한가? 감사합니다. 안 특이하다고요? 그냥 특이하잖아. 뭐 어떤 면에서 특이해? 야, 도함수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은 다항함수라는 게 가능한 함수가 얼핏 생각해보면 있냐?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함수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따라가봐. 여기 따라가보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해? 나의 접선의 기울기 양의 모멘트가 발생할 건데? 라고 말을 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게 존나 이상한 말이에요. 다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상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항함수가 몇 차례만 가능합니까? 홀수면 가능하다고? 이게 3차 홀수야 임마. 뭘 뒤집어? 이렇게? 음수면 가능하다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참 괜찮네. 여기 근데 증가함수가 되는데 창의적이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증가함수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경환 언제 될 것 같아? 뭘 고민하냐. 기울기가 0 이상 4 이하인 직선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야 맞다고. 내 말은 와, 이 문제 직선 가지고 푸는 거 이게 아니야. 여기를 읽으면서 중과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이 4라고? 다항함수가?
이게 되나? 아, 직선이 되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가야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직선이에요. 그래서 fx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으면 m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x의 제곱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중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인가요? 이것도 판별식 안 썼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 된 조건을 사용했죠. 예. 그러면 f2분의 3이라는 건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더하기 2분의 3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m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위로 블록이고요. 대칭축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대칭축 얼마냐고? 개빡치네. 3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0 멀리 있고 4 가까이 있으니까 이때가 최대겠네요. 최대값은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9, 2분의 9, 4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fx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을 이은 선분을 3등분한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선분 pq가 y축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는 삼등분한 점이라. 얘가 y축과 만난다는 말은 x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얘가 극대 극소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극대 극소를 이어서 3등분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데 좀만 더 크게 할 거야. 네가 늦게 와서 안녕 못해. 알았어. 학원이 왜 늦게 끝났는데? 하다가 늦어졌다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3등분점이 뭐 이 정도에 하나 있고 이 정도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 이해하겠니?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사이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y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맞죠? 예. 선분 pq가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지금 q니까. 그럼 정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점 p의 x좌표가 점 q의 x좌표가 양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네요. 그럼 p와 q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극점의 x좌표의 분점 이용하면 되겠죠. 분점 그러려고 배운 거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12ax 마이너스 12. 어차피 이거는 0의 근이 극점의 x좌표거든요. x좌표.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p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 됩니까? 그죠? 네. q의 x좌표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겠죠. 된 거 같니? 그러면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는 만나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되고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는 이렇게 되는 상황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3등분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Q의 위치는 고정적이진 않아요. PQ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냥 내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3등분점 중 극대점에 가까운 점을 P, 뭐 극소점에 가까운 점을 Q라고 말해야 저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a예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4a, 아니 알파 마이너스 4a, 베타 마이너스 4a라고 식을 고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도움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사예요. 마사. 그리고 마이너스 4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가 다시 마이너스 4a니까, 그리고 플러스 16a의 제곱인가? 이런 거 같죠? 되게 쉽네 이렇게 하니까. 그죠? 32a 제곱이니까 8분의 1, a 제곱이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2루트 2 사이에 끼고 2루트 2분의 1. 그죠? 네, 얘네. 그죠? 이해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분점 배운 게 생각이 납니다. 그죠? 네. 25번을 보죠. 2, 3차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수분해를 한 건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 3개씩 적당히 뽑아서 가져가면 되는데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gx의 최고차의 계수가 3이라는 건 그냥 fx의 최고차의 계수는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x-2 두 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극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극대이려면 x-3 가져야 돼요. x-1 가지면 극소가 되죠. 이래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dx는 3x-2의 제곱 x-3 이래 하고 fx는 3분의 1 x-1의 제곱 x-3 이래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f' 0 구하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3분의 7 나올 겁니다. 답은 10이고요. 야, f'0은 사실상 거의 암산으로 구할 수 있지 않냐? 고배 미분을 한다고 간주를 해보면 2 내리면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 곱하니까 앞에 2 하나 나오고, 그지? 예. 뒤에는 3분의 1이냐? 나오잖아, 그지? 이런 것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를 그냥 해볼만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걸 누가 얘기 안 해주면 F'에서 굳이 그거 다 써가지고 거의 대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머리 똑똑해요. 아직도 중학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의 머리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이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26번 조건에 맞는 그래프에,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t라는 기준점을 잡고요, 그거의 좌측에서의 fx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x는 일단 극대 위치 이미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갖는다 라는 말이죠. 그죠? 네. 최대값 함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납득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차피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최대값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극대값이 더 크군 이렇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려보고 깨달은 건 아니고 그냥 바로 그래야죠. 이 정도면. 이렇게 생겼다고 fx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최대값 그래프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인 거죠. 엄마? 뒤에 떨어지면 안 되지. 죄송해요. 맛이 갔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자 여기 0 얘가 y는 gt 그죠? 됐어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식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저 0을 써먹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를 y는 k라고 할게요. 물론 꼭 저처럼 식을 안 잡아도 됩니다. 어떻게든 뭐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편할걸요?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면 fx의 식은 ax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다. f 프라임 마이너스는 당연히 0이고 2가 0이다로 풀면 되겠네요. f 프라임 2 암산 가볼까요? 건우가 불러줘 볼까? 씨발 그지? 첫 번째 게 천천히 부르면 돼. 이거 그지?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세 번째 거는 32A 아니야? 맞지? 이게 0이라서 사실 A는 딱히 필요 없고요. 알파 얼마야? 고맙다. 2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3이죠. 그죠? 알파 3만 알면 돼요. 왜냐면 물어본 게 어차피 K랑 상관없음 이라고 써있잖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알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오차 함수. 이름도 낯설다. 자, 물어보니까 그지? 오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실제 시험 볼 때 이거 안 읽어서 틀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게 fx의 그래프인 줄 알고 오 곡점 3개 맞구만 동그라미. 존나 많습니다. 존나 많아요 진짜. 와 선생님 저 있잖아요. 이거 시험 끝나면 이 레파토리 뻔하고. 알았어요? 다리가 너무 기니까 불편하네. 자 그렇고 4와 6 사이의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냐 여기. 태우 얘기해봐. 없다. 뒤질까? 뒤질 거냐고. 태우야 뭐라고 써있니 아가.
호원이 이야기해봐. 네? 뭐라는 거야? 건우 얘기해봐. 아래로 부르기라고 써있잖아요. 저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이거 봐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줄게. 알았지? 그냥 니네는 마음속으로 이런 직선 하나를 그려. 알았니? 감소하는 직선도 상관없어. 오목볼록성으로 따지는데 딱히 중요하진 않다. 이 점선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실제로 니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자,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그럼 여기가 2분의 x1 더하기 x2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fx1이고 이게 fx2야. 그리고 여기는 2분의 fx1 더하기 fx2야.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겠잖아? 자, 이 점하고 이 점은 당연히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 함수값이 더 밑에 있대. 그럼 여기 있어야 더 밑에 있는 거 아니니?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아래로 볼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여기 변곡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f'x야. fx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 이해되죠? 도화문세 입장에서 보면 뭘 보는 겁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 보려면 도함수의 도함수를 봐야지. 근데 사실은 아래로 볼록의 뜻이 뭡니까? 친구들, 아래로 볼록의 뜻이 뭐예요? 친구들아, 아래로 볼록의 뜻이 뭐니? 뭐냐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함수값의 방향 접선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신 못 차리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데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그래프가 누구일 때? fx일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야, 어떤 문제들은 이게 있기도 하거든. 등호가 있기도 하다고. 등호가 있으면 무슨 뜻이야? 등호가 있으면 직선이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직선이거나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야. 이것도 등호를 잘 안 보면 직선인 것 같은데 왜 아볼이라고 써 있지? 틀렸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포함되면 직선이란 뜻이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걸 자꾸 외우고 싶은 이유는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건 두뇌의 성능이 아직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그냥 순식간에 생각해서 처음 봤더라도 아래로 볼록이구만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도 봐볼게요. f0은 0일 때 이런 거 왜 준다고 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무엇을 알게 해준다? 도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무엇을 알게 해준다? 도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무엇을 알게 해준다고, 태우야? 모양을 알게 해준다고? 알겠죠? 네. 자, 함수의 모양을 알려면 여기 알아야 돼. 여기 몰라. 알파로 잡을게요. 그러면 알파 이전까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알파 이후에 증가하죠?
4일 때 잠깐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내가 감소할 줄 알았냐? 하고 완전 증가하죠. 예. 그 다음에 6일 때 아니에요. 여기 베타라고 잡아보면 베타일 때까지 증가했다가 베타일 때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게 되는 거죠. 저 6은 오히려 변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기는 4고. 그러면 F0이 0이다 라는 말은 0의 위치가 한 이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X축을 그어라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면 이란 말은 여기가 Y는 A란 뜻이네요. 그때 극대값이 A 실제로 맞죠? 선생님 이거 한 점인데요. 죄송해요. 자, 두 점이죠? 넘어가도 되겠죠? 29번을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와, 선생님이 딱 문제 풀면서 이렇게 두 군데에 밑줄을 그었거든.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또 정리해 줄게. 알겠지? 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뭔 생각했을까 마음속으로? 접선의 기울기 0 하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기 읽으면서 극대 극소의 정의는 연속과 미분 불가능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맞아요. 뭐 뾰족점에서 극값을 갖는다거나 혹은 심지어 불연속 유니에서 극값을 갖는다거나 이런 함수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읽어보고. 그런데 당함수에 밑줄 그었잖아요. 그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연속 함수이고 미분 가능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처음 이제 하수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접선의 기울기 0인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는 걸 F'0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의 조건을 덜 해석한 거라고 했죠. 근데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을 덜 해석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좀 빡세게 해석해보면 여기다 뭘 추가로 덧붙여야 되니? 재야, 날 줄 몰랐어? X는 0의 좌우에서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극대인 거잖아.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인 거고, 심지어 부호 변동이 없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극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 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풀리겠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풀이인 겁니다. 극대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 X는 0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경이 양에서 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까지 생각해야 저 조건을 완벽하게 해석한 것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을 씌우면 극대값을 갖냐? 이건 멍멍이죠, 멍멍. 전체 절대값은 뭐예요? X축에 대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대를 안녕? 나는 극대란다 이러고 있었으면 와 절대값 때문에 나는 극소가 돼버릴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멍멍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Y축 대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놓고 원래 얘가 이제 이렇게 있던 I잖아요. 근데 이쪽만 취해가지고 대칭시키면 그냥 대칭이 돼서 극대가 되긴 될 거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대칭 구조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그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그 다음에 fx-x의 제곱 절대값 x는 0에서 극대를 갖는다. 얘는 조금 디테일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식을 써버릴게요. 이걸 편의상 gx라고 하죠. 그러면 gx는 y축의 좌측에서는 fx 플러스 x의 세제곱이고 y축의 우측에서는 f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 미분을 해보면 어차피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x 더하기 3x의 제곱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보면 얘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았죠, 여기에서. 그럼 얘만 보면 되잖아요. 얘도 0 넣으면 0 된단 말이지. 근데 0의 좌측에서 부호가 포지티브죠. 맞잖아. 0의 왼쪽에 0이 접근했을 때 얘는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 동일하게 바뀌고 있잖아. 만약에 반대로 바뀐다면 극대인지를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음 이렇게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양 더하기 양은 양이고 음 더하기 음은 음이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잖아요. 네, 오늘 학원입니다. 네. 네. 네? 예. 네.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결제하자. 31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다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 푸는데 쓰든 안 쓰든 나의 머릿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삼참수고요. fx-fk의 fk의 절대값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fk라는 건 뭐냐? 그냥 곡선 위에 어떤 점의 y좌표잖아. 그럼 y는 fk라고 하면 그냥 이제 곡선을 거치는 아무 선이나 그리면 되는 거지. 아무 선이나 그려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그 선을 뭘로 보고? x축으로 보고. 왜냐면 평행이동 한육가니까 절대값으로 더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 모양. 무슨 말이냐면 3참 주중했으면 여기가 fk였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그런 얘기인데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 점의 개수니까 사실 모양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모양이 좀 필요한데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러니까 0일 때는 32고요. 4일 때는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0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4일 접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0,32 이렇게. 절편 저게 딱 중요한가 싶네요. 왜냐면 우리는 K를 1부터 10까지 넣을 거니까 어차피 Y축의 자식만 보면 되거든요. 네. 자, K가 1이라면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몇 개요? 3개요. 한 여기에 대해서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점 몇 개냐고. 3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K가 1일 때 3개인데 2일 때도 3개겠고 3일 때도 3개겠죠. 여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지? 여기 얼마죠? 6,32죠. 그러니까 5일 때도 3개겠네. 이때 GK는 3개입니다. K가 4일 때는 GK가 1개죠. 그 다음에 6일 때도 1개 아니냐? 그치? 네. 4, 6일 때 GK는 1개입니다. 그리고 K가 6보다 큰, 7보다 크거나 같아도 GK는 계속 1개죠. 그럼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1개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전체 다 1개라고 생각하면 시그마의 값이 10일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인 게 4포인트 있잖아.
이거 8만 더하면 되겠죠? 4번 18이다. 이해됐니? 왜 졸려고 하니? 하지 마라. 이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알았지?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에어컨 온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도 그러네.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하면 얘는 이 그래프 해석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알려주면 왜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존나 많아. 서윤아,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일단 많아요. 이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네.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기해봐. 표정 뭐야? 가만히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지만 표정 앉아있지 말고.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잘 봐. 우리가 왜 이런 고민에 놓이게 되냐면 고등수학 하에서 뭐 배우냐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fx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 xy에 각각 절대값이 있는 거 막 이거 존나 외우고 실제 그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걸 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좀 빨리 하라는 거야. 그걸 안 외우면 문제 못 푸니? 그걸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고빈도로 출제되니까 그걸 좀 빨리 하라는 거라고. 경환, 만약에 우리가 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 뭐예요? 뭐냐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죠. 그럼 그냥 나눠볼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gx는 뭐냐면 f x a일 수 있고요. f x a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랑 이럴 때로 구분할 수 있겠네. 고맙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랑 얘랑은 뭐만 차이야? x 대신에 무슨 x만 넣었어? 마이너스 x만 넣었지. 그럼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되겠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fx-a를 그려서 그거를 y축의 우측에 있는 부분을 살린 다음에 그걸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이거예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에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못 읽어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이거 그려도 될 거 아니야? 그려놓고 깨닫겠지. 오, 씨발, 뭐야? 왜 y축이 대칭이지?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예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고3 때까지 등장하는 모든 함수, 모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빨리 하자고 몇몇 개를 외우는 거죠. 일반적 해법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뜻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고, g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하. x는 0에서 극점이겠네. 그렇지 않니, 친구들? 그러면 3차 함수를 끌어다가 극점에 놓이게 하려면 원래 극점이었겠네. 풀다 보니까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니? 그래요. 그죠? 원래 극점이었겠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4잖아? 얘를 3으로 묶으면 플러스 4 마이너스인가? 그지?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2일 텐데 여기서는 a가 어차피 이제 4 아니면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대칭시켜봐야 뭐가 없어요? 극대값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하시면 a가 4로 사실 확실한 거죠. a가 4로 확실하다 그런 얘기고 얘 극대값 gx의 극대값은 애당초 이 값이기 때문에 그냥 fx의 극대값이에요. 그러니까 gx의 극대값은 뭐랑 같냐면 f-4랑 같거든요. 계산하시면 80이 나올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